더 건강하게 즐기는 알찬 건강정보 헬스인 뉴스입니다. 불안장애 정서적인 증상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유 없는 불안입니다.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유 없이 계속 불안해하는 양상을 보이거나, 두 번째는 하나의 특정한 사건에 꽂히게 되면 그 생각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고요. 세 번째는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 멈추지 않고 끝없이 만리장성 쌓듯이 쌓아져서 불편함을 야기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증상을 이제 정서적인 증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자율신경과 관련된 문제들이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머리부터는 두통, 어지럼증, 가슴 답답한, 호흡곤란, 공조나 발한 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불안장애 증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과도한 해석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래의 막연한 걱정들이 누적이 되거나 아니면 사소한 것들이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 불안함을 끝없이 반복하는 양상으로 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하고요. 감각이 예민해져서 소리나 냄새, 시각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사소한 거에도 깜짝깜짝 놀란다거나 하는 경우들도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다음에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신체적으로 과도한 긴장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나 목, 어깨, 무릎 같은 부위들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긴장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거나, 긴장 때문에 이제 불편하고 어색한 감각을 계속 호소하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마지막으로 불안장애 가장 흔하게 동반되는 양상들이 불면증입니다. 과도한 걱정을 밤에 하면서 잠을 잘 못 자면서 계속 걱정이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수면장애가 발생을 하면 일상생활하는데 불안함이 더 커지는 양상으로 악화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불안장애에 동반되는 증상들은 광범위하게 다종다양한데요. 대략 5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안장애 환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같이 동반되는 증상은 우울증이거든요. 우울증은 보통 불안장애가 장기화된 분들이 우울증이 같이 병발해서 우울증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진다, 주의력이나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져서 머리가 멍하거나 일상생활하기가 힘들어진다, 의욕이 급격히 떨어져서 일상적인 생활들을 못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우울증의 증상인데, 보통 불안장애를 오래 앓는 분들이 그런 우울증을 같이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강박사고입니다. 강박사고는 일어날 확률이 매우 적은 일들에 대해서 거의 확신에 가깝게 그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생각에 꽂혀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는 거죠. 세 번째는 신체화 장애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신체화 장애는 불안함이 극심할 경우 이제 일종의 자기 방어로 몸이 신체의 감각으로 이 관심을 돌려서 불안함을 줄이는 데서 기인을 하는데요. 검사상으로 전혀 이상이 없이 나타나는데 특정한 부위가 저리거나 아프거나 시리거나 답답하고 열감이 발생을 한다거나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불편한 감각들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화 장애도 불안장애에서 같이 잘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네 번째는 건강염려증이 있습니다. 불안장애 환자분들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내가 사소한 몸의 이상만 있더라도 그게 심각한 질환이 아닐까, 대표적으로 머리가 아프면 뇌종양이 아닐까, 속이 쓰리면 위암이 아닐까, 변이 잘못 나오면 대장암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증상 하나하나를 크게 해석을 해서 검사를 이제 반복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료하는 환자분들 가운데 불안장애 좀 심한 분들은 검사만 수십 회를 하시고 이상이 없는데도 계속 반복해서 확인한 상태에서 내원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브레인 포그라고 부르는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브레인 포그는 머리가 막지 않고 뿌옇고 혹은 비현실감이 들고 환자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 그러한 양상들이 반복되는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치료나 관리들로 해결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불안장애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불안장애는 원인이 다종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크게 간략하게만 나누면 과도한 스트레스가 일단은 큰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성격적인 요소도 기여를 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상의 문제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는 뇌가 기본적으로 흥분 상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원래는 일상생활할 때는 흥분이 일어났다, 이완이 일어났다 이런 형태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뇌가 흥분을 하고 덩달아서 뇌가 불안함을 통제할 수 있는 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통제가 되지 않고 만성적으로 불안 초조한 경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 장애 양상을 보인다 이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상 스트레스 관리가 제일 중요한 요소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격적인 요소입니다. 불안장애 환자들의 경우에는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완벽하고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인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도한 어떤 상황적인 해석들이 일어나면서 불안장애 악화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좀 더 장기적으로 지나치게 이제 완벽을 추구하는 어떤 성격적인 요소를 조금 더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진료를 하면서 보면 불안장애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이 깨져 있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신경을 흥분시키는 불안함을 야기하는 식품들, 대표적으로 커피나 술 같은 것들이죠. 커피나 술을 과도하게 먹는 분들에게 불안장애가 발생하는 퍼센테이지가 매우 높게 나타나거든요. 두 번째는 안정적이지 않은 수면 습관도 있습니다. 보통 불안장애 환자분들은 대부분 새벽 아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을 보이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안장애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형태로 관리가 되시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생활 습관상으로는 부적절한 음식을 먹는 것도 영향을 줍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나 몸에 잘 맞지 않는 음식들을 지속적으로 먹는 경우에 소화기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이제 불안장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먹는 음식들도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 건강하게 즐기자 헬스인 뉴스였습니다.